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강진, 장흥 등 현직 군수 5명입니다. 내년 전라남도 예산이 2년 연속 8조 원을 넘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9.2% 증가한 규모로 신규 사업이 대거 반영됐습니다. 1급 발암물질 성면 취급이 금지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교육 현장에는 아직도 성면이 남아 있습니다. 광양의 학교 건축물 60%는 성면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 지역 가뭄 단계가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주암댐 유역 강수량은 평년 대비 63%에 그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군수에 당선된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준원 강진군수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강 군수는 지난 4월 25일 강진의 한 식당에서 주민 10여 명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기부 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흥경찰은 SNS에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공포한 혐의로 김성 장흥 군수를 지난달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철호 보성 군수는 권리당원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강종민 영광 군수는 한 모임에 참석해 13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 혐의로 이병로 담양 군수는 주민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조의금을 전달한 혐의로 각각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물을 공급하는 주암댐과 수어댐의 가뭄 대응 단계가 가장 높은 심각으로 격상됐습니다. 주암댐 저수량은 30일 기준 1억 7,600만 톤으로 저수율은 38.5%에 그쳤고 수어댐은 72%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물이 부족한 이유는 비가 적게 내렸기 때문인데 주암댐 유역 강수량은 719mm로 같은 기간 평년 강수량의 63%에 그쳤습니다. 가뭄 단계가 심각이 되면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20% 감축해야 하지만 현재는 보성강댐에서 물을 보충받아 공급하고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 성면 취급을 금지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엔 여전히 성면 건축물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시민단체는 안전한 철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광양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최근 교실과 복도 등의 천장 교체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천장재에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면은 열과 전기에 강해 과거 건축 자재로 많이 쓰였지만 호흡기를 통해 폐에 침착되면 암이나 폐질환 등을 유발해 현재는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저희는 2021학년도 겨울방학, 2022학년도 여름방학 두 차례에 걸쳐서 성면 해체 공사를 실시했고요. 환경검사를 통해서 성면 잔재물이 전혀 없는 것으로 합격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양의 학교 가운데 성면 건축물이 남아있는 곳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단체 조사 결과 전체 학교 가운데 60%가 성면 건축물이 존재하는 이른바 성면학교로 파악됐습니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19곳, 중학교 8곳, 고등학교 3곳으로 전체 51곳 가운데 30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모든 성면을 제거하겠다고 목표로 삼은 기한은 2027년까지입니다. 환경단체는 성면 철거가 건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기간 내에 안전하게 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일정 부분 한동하고 그 이듬해 또 한동하고 다른 부속 건물을 하고 그러다 보니 작업하는 과정에 성면이 비산될 우려도 있고 한 학교를 전체적으로 좀 성면 해체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성면학교인지 철거 일정은 언제인지 학부모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성면 철거 5개년 계획을 세워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작업이 나뉘는 경우는 학교 사정에 따른 것이며
성면학교 정보는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 물어보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올해 학교에서 철거한 성면의 면적은 35만 2천여 제곱미터. 교육청은 정부 목표보다 1년 앞당긴 2026년까지 모든 학교의 성면을 제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내년도 전남도 예산이 2년 연속 8조 원을 넘었습니다. 전남도는 올해 확정된 예산 반영 금액이 3.2% 줄었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9.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전남의 주요 신규 사업은 반도체 센터 구축과 수소에너지 섬 연구 용역, 백신 인력 양성 사업과 전기차 특구 지원 사업 등입니다. 이와 함께 마한역사 문화센터와 정원도시 조성, 기후변화 대응센터 설계비와 농산업 빅데이터 센터 등도 새로 포함됐습니다. 반면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와 국립난대 수목원, 국립심뇌혈관 연구소 설립 예산 등은 반영되지 않아 전남도는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 노력할 방침입니다. 광양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십 년 동안 자신을 보호해준 어머니를 숨지게 했고 유족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안군 강부공무원의 금품수수 혐의를 조사 중인 경찰이 또다시 무안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무안군 간부공무원 2명이 광급공사 물품계약 과정에 뒷돈을 받았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30일 무안군청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이들 공무원의 사무실을 조사했으며 이날은 계약 업무에 관여한 다른 공무원의 사무실을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무원과 업자들은 8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10%가량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을 지키고 있는 청년 농부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남 해남에서 양돈 농장을 운영하는 아버지와 함께 이웃고기 가공 분야에 뛰어든 20대 여성 농업인을 만나보겠습니다. 고정민 기자입니다. 양돈학을 전공하고 있는 올해 25살의 최진 씨. 자신의 고향인 전남 해남에서 육고기를 가공하고 있습니다. 양돈 농장을 운영하는 아버지를 도와 가업을 이어받기로 한 겁니다. 유럽처럼 한국에서도 직접 키운 돼지, 본인의 돼지로 가공을 하고 싶다는 꿈을 아버지도 같이 가지게 되었고요. 소품이나 제품 디자이너가 꿈이었어요. 제가 제 제품 직접 디자인도 하고 디자인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소개도 해보자라고 해서 공장에선 수제 햄과 소시지는 물론 다양한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 씨가 개발한 제품은 돼지 오겹살을 통째로 구운 이탈리아 요리 포르케타. 고기를 직접 일일이 손으로 말아서 풀리지 않도록 한 뒤 겉은 바삭하게, 속은 촉촉하게 오븐에 구워내는 게 관건입니다. 제품이 완성되기까지는 5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시시각각 손이 많이 가는 일입니다. 일반 소비자분들께서 만드시기에는 조금 가정에서 힘든 제품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수제 가공품을 만드는데 저희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포르게타도 한번 시도해보면 좋겠다 해서 전체 공정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과정은 바로 고기의 맛과 색을 결정하는 염지 작업입니다. 화학 첨가물 대신 유기농 재료만 쓰는데 직접 주사기로 주입할 정도로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공장에선 직접 키운 돼지를 가공하기 때문에 재료가 신선한 것도 강점입니다. 최 씨의 올해 매출 목표는 10억 원 정도. 앞으로는 점차 가공 규모를 늘려 해외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꿈도 품고 있습니다. 저희 육가공품도 좀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집, 앞으로는 수출 시장도 이렇게 진입을 해보고 싶어요. 건강하고 질 좋은 고기를 만들겠다는 경영 철학 때문에 기계보단 사람의 손을 더 고집하고 있는 청년 농부. 고기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 국제 설계 공모 결과 독일 주현재 바우쿤스트 건축사무소의 은유의 장소가 당선됐습니다. 은유의 장소는 자연 친화적으로 부지를 최소한으로 개발하려는 의지가 돋보였고 영상강변으로 펼쳐지는 경관테크와 공간의 짜임새가 강점으로 부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은 사업비 422억 원이 투입되며 연면적 8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해 2025년 문을 열 예정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홍보할 SNS 서포터즈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순천시는 SNS 서포터즈 발대식을 열고 위촉장 수여와 박람회 설명, 서포터즈 활동 계획 공유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SNS 서포터즈로 선발된 국민과 외국인 127명은 박람회가 끝나는 내년 10월 말까지 박람회 콘텐츠 홍보와 미션 수행 등을 뉴미디어를 통해 홍보할 예정입니다. 강진형 인구 늘리기 정책인 강진 품에 살기 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강진 품에 살기 운동은 공직자부터 강진에 거주할 것을 독려하고 지역 밖에 주소를 둔 주민에게 주소 바로 두기를 권장하는 운동입니다. 운동에 동참하는 기관단체, 기업체에 대해 전입 포상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강진구는 인구 5만 달성 추진 계획을 바탕으로 신규 주택단지 2,000세대 조성, 관광객 500만 명 유치 등 종합적인 인구 정책을 펼 방침입니다. 지난 주말 1,000명대로 감소했던 전남의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0명대로 늘었습니다. 전남의 29일 하루 신규 확진자는 4,523명으로 하루 전보다 2,600여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은 취약시설 45곳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잇따랐고 위중증 환자는 37명, 사망자는 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한평 지역에서 일본 내염 매개체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전체 채집 모기의 67%를 차지해 일본 내염 경보 발령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작은 빨간집 모기는 지난 5월까지 채집되지 않았지만 2달 사이 점차 늘다가 경보 발령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전남도는 일본 뇌염 모기에 눌리면 발열과 구토, 급성 뇌염까지 진행될 수 있다며 야외 활동 시 모기 기피제 사용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목포 동명항 인근 해상에 차량이 추락해 해경이 구조에 나섰습니다. 해경은 29일 밤 9시쯤 목포 동명항 인근 해상에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 추락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운전자를 구조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경은 차량을 인양한 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올해 대통령 추석 명절 선물 세트 구성품으로 순천 매실액이 선정됐습니다. 순천시는 농업회사법인 순천앤매실에서 가공 생산한 3년산 황매실액 2만 병이 대통령실에 납품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앤매실은 해썹 인증과 FDA 인증을 획득했으며 매실액과 매실 곤약 젤리 등 12종의 가공품을 생산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고흥군이 깨끗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이 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실시간으로 유량과 수질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해 55억 원이 투입됩니다. 사업 대상지 최종 선정으로 고흥군은 동래면과 동일면 일원에 노후관 35km를 세척하고 실시간 수질 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작업을 내년 2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양시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광양시는 30일 오전 9시부터 마을회관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갔습니다. 4차 지원금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30만 원씩, 만 19세 이하에게 40만 원이 추가된 70만 원씩, 광양사랑상품권 카드와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은 다음 달 29일까지며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집중 신청 기간으로 운영됩니다.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이 큰 호응을 얻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3곳을 더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통계청 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전남 지역 출생아는 8,430명으로 전국의 3.2%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출산 이후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60.5%로 파악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